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서부발전 자기소개서 첨삭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총 4가지를 물어봤는데 8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고, 한국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는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커말이 1급이 없으면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시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 기술직 분들이 커말을 탔다야 되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적이 있죠. 지금 뭐 기술직에 있어서 커말 1급 없어도 충분히 서류 전형은 다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처음에 만들어졌던 데가 한국서부발전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도 엄격합니다. 비록 서류 전형 평가 항목에서 자기소개서가 10%밖에 안 되지만 이 10%가 아니라 조금만 제대로 쓰지 않으시면 정말 탈락자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과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1-1 한국서부발전이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십시오. 최대 350자입니다. 350자. 그 방향을 어떻게 해요? 서부발전이 뭡니까? 화력발전소죠.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2015년 UN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한 RPS 의무화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RPS 의무화제도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화력의 석탄발전소를 감소시키며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신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서부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게 있어요. IGCC.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는 것, 이러한 것이 서부발전의 아주 역동성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지금 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는 태양광과, 그리고 두 번째는 풍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회사 분석이 완벽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서부발전이 에너지 대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로드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좀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접목시켜 가지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1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거시적으로 넓게 보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지만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 자, 이에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기여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겠죠. 여러분들의 나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이 학부 과정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이렇게 접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합 에너지로서 거듭나는데 저의 이러한 강점이 입사 후 작게나마 기여되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글을 잘 써야겠죠. 자, 두 번째 항목은 500자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사회활동,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학부 관계 속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학생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에서,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저의 장점들이 종합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접목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충분하겠죠? 자, 1번
충분히 고려하고 또한 해서 분석도 정확하게 하고 내 자신이 자신에 대한 성찰 또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여 성과를 낸 경험을 다음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 자, 문제의식이라는 부분을 갖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업 과정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수 자격증 아니면 특수 부분에 지원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동아리에서 있을 겁니다. 동아리에서 학교 축제 때 기금 마련을 위해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아리 이런 데에서 찾는 것이 좀 쉽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요? 팀 프로젝트, 직장에서도 팀플 일이 있습니다. 팀플에서 성격이 이상한 아니면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입장이다라면 문제의식을 느끼겠죠. 그래서 창의적 발상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있어서 겪었던 어려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한 해당 방식을 통해 개선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이거는 제일 큰 어려움은요, 동료를 이해시키는데 아닌가요? 이걸 겁니다. 동료를 이해시키는데.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노력해 봤어? 그러면 동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하죠. 자료를 아주 도서관을 통해서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이 자료를 통해서 동료들을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학생이라면은 점수를 이야기해야 되고 학점을 얘기해야 되고 사회인이라면요, 어떤 결과? 조직에 뭐뭐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충분히 이해되셨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경험을 다음의 세부 항목에 따라서 작성해 주십시오. 당시 조직의 구성원 간의 갈등이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자, 갈등 상황, 요거는 진짜 제가 항상 주시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갈등 상황은 최소 2개 정도는 항상 마련해 놔라. 어떤 경험 속에서 갈등 상황을 겪었는지. 그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팀 프로젝트일 거예요. 이것은 학부생이나 아니면 사회인도 팀플에서 가장 많이 갈등 관계가 일어나요. 학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제 선정이라는 부분. 또 사회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결과 창출을 위해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그래서 아니면 두 번째는요, 동아리나 아니면 알바라고 쓰지 마세요.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기 위해서 알바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알바에서. 그래서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인관계가 참 좋겠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성껏 여러분들의 경험을 깃대어 쓰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 이것도 팀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맞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결과는 뭔가요? 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다. 이래서 제가 학부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었으면 뭐 이렇게도 쓰게 된다라면은 예,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또한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 이해되셨죠? 세 번째 갈등 관계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 관계적인 질문에서 잘 못 쓰시는 부분이 자기 자신의 성찰이 미숙해서요. 자기 자신의 경험 정리가 미숙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나름대로 좀 성찰을 해서 잘 소재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원한 분야에서 본인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무엇이며 입사 시 이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세 항목에 따라서 작성해 주십시오. 지원한 분야에서 본인의 대표적인 경쟁력, 이를 얻기 위한 노력. 자,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뭘까요? 경쟁력. 여기서는 가치관 속에서 이러한 저는 강점을 한 가지,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러한 강점이 결국은 어떤 학부 과정 속에서는 장학생 아니면 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쓰시면 되겠죠. 아닌가요?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떻게 제가 조직에 빠르게 융화되기 위해서는 저의 친화력이 이렇게 발휘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4-2입니다. 입사 시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과거 학부 과정 중에 아니면 아르바이트 중에 아니면 교환학생 중에 아니면 사회활동 중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서부 발전은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어렵다, 난해하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은 나름 서부 발전의 미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서부 발전의 홈페이지에서 기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하고 쓰셔야 된다. 이에 따라서 두 번째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접목시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염두에 두시고 쓰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서부발전에서 자소서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한국 서부발전 자소 첨삭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